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시장론 4장 임금의 이해 파트 2입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에서 최저임금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차별이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요. 직장 경력에 차이가 생겼다는 건 결국 인적 자본 축적에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인적 자본 축적의 차이요. 즉 인적 자본 축적의 차이로 임금 격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쟁적 시장에서 고용주에 의한 차별은 장기간 지속될 수 없어요. 경쟁 시장에서 고용주 차별 지속될 수 없고요. 하지만 소비자의 차별적인 선호가 있다. 이건 차별적인 임금 격차가 계속 지속될 수 있고요. 정부가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임금 격차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원인이요. 여러 가지 격차들, 예를 들어서 학력별, 직종별, 기업 규모별 그런 여러 다양한 격차와는 달리 성별 임금 격차는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차별에 해당합니다. 즉 불법이에요. 불법적 차별에 해당해요. 그 이유는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 발생 이유 원인은요. 여성들이 주로 저임금 직종들이 많고요. 과거에는 여성이 교육 기회도 적고 남성보다 학력도 낮았고요. 또 여성의 직장 내 승진 기회가 남성보다 작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여성이 노조 가입률이 높아서 이게 생겼다. 이거 오답이에요. 첫 번째 노조 가입 낮고요. 두 번째 만약에 높다면 노조 가입률이 높은 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성의 노조 가입률이 높아서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오답에 해당합니다. 직종별 임금 격차의 원인이요. 직종별 임금 격차의 원인에는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미흡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는 농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미흡하다는 거고요. 직종에 따라 근로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특정 직종에 대해서 회피와 선호가 달라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직종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생기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보상적 임금 격차가 작동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가 나는 것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비경쟁 집단, 즉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종에서는 굉장히 잘했는데 이 사람이 B라는 직종에 가서 똑같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비경쟁 집단이 직종별 임금 격차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답이요. 직종 간 자유로운 노동 이동, 자유로운 노동 이동은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자유로운 노동 이동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직종 간 이동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죠. 직종 간 자유로운 노동 이동, 이건 오답입니다. 과도적 임금 격차도 직종별 임금 격차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이요. 경쟁적 요인과 비경쟁적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비경쟁적 요인이요. 노동조합 효과, 이거는 비경쟁적 요인입니다. 무슨 시장 경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노조가 강하면 임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비경쟁적 요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경쟁적 요인입니다. 인적 자본량이요. 숙련도의 차이고요. 보상적 임금 격차, 효율성 임금 정책, 그리고 생산성, 즉 근로자의 생산성을 말하는 겁니다. 노동 수요에 대한 공급의 차이, 이것도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고요. 차별, 예를 들어서 성차별 같은 것도 임금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 즉 직업에 수반된 위험이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들이요. 환경이나 위험 같은 것들을 보상해주는 것, 보상적 임금 격차고요. 기업의 수익성이나 경쟁력에 따라서 경쟁이 심한 A산업보다 독점적으로 수입이 높은 B산업이 훨씬 임금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균형 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이유요. 우리가 얼핏 인력의 부족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균형 임금이라는 것 자체를 인력 부족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 부족이라는 게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을 만들어내거나 더 낮은 임금 수준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인력의 부족, 이거는 이유에 해당되지 않고요. 나머지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이유, 비경쟁적 요인에는 노동조합, 그 다음 최저임금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경쟁적 요인에는 효율성 임금 정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될 단어 바로 통계적 차별입니다. 통계적 차별은
사용자가 생산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평균적인 값을 딱 놓고 그걸로 임금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즉 평균적 통계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해 버림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차별이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통계적 차별입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 이유요. 장기 노동계약, 한번 장기하면 안 떨어지고요.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그리고 세 번째 노동자의 역선택, 임금이 떨어지면 딴 데로 가버립니다. 요 세 가지가 하방 경직성의 이유고요. 물가의 지속적 상승, 이거는 물가 상승을 보완하기 위한 임금 상승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의 이유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나머지 것들이 좀 다르다 그러면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이유, 물가의 지속적 상승, 이게 오답에 해당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료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입니다. 헤도닉 임금이라고도 불려요. 아담 스미스는 이걸 균등화 임금 격차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노동 조건의 차이, 소득 안정성의 차이, 직업 훈련 비용의 차이 등 각종 직업상의 비금전적 불이익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 즉 보상적 임금 격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로조건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임금의 격차가 발생한다. 요 내용만 봐도 보상적 임금 격차는 기억이 쉬워요. 똑같은 이름이 바로 헤도닉 임금입니다. 험한 직업에는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보상적인 임금 격차가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3D 업종의 구인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에 대한 규제가 항상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안전이 확보된 직업은 보상적 임금도 사라져 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위험한 근무를 수행하는 광부의 임금은 일반 공장 근로자보다 높은 경우, 이게 바로 보상적 임금 격차, 헤도닉 임금의 사례입니다. 헤도닉 임금 이론의 가정이요. 직장은 다른 특성은 다 동일하지만 산업재해 위험도만큼은 다르다. 직장은 다른 특성은 다 동일해도 어떤 직장은 위험도가 높고 어떤 직장은 위험도가 낮다. 이게 헤도닉 임금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요. 노동자는 노동 효용을 극대화하고 노동자 간에는 산업 안전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 위험한 곳은 돈을 더 줘야 간다. 즉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기업은 좋은 노동 조건을 위해 산업 안전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 정보 갖고 있고 직업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것도 헤도닉 임금 이론의 가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산업재해의 위험도만큼은 다르다. 요걸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보상임금 격차 발생 원인이요. 직장 탐색 비용이나 성별 격차는요. 보상임금 격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 탐색 비용은 처음에 취직을 시작할 때나 전직할 때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성별 격차는 그냥 차별의 일종일 뿐입니다. 이거는 보상임금 격차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보상임금격차 발생 원인에는 비금전적 차이가 있죠. 작업이나 작업 환경의 쾌적성 같은 게 있고요. 금전적 위험에는 고용의 불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차이도 있어요. 교육 및 훈련 비용의 회수 문제인데요. 내가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전체 비용을 어떻게든 보상받으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교육훈련의 차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가속적 임금 격차는 보상적 임금 격차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3D 업종이다 그러면 원래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위험하고 힘들고 하니까요. 그런데 육체적 보상은 못 받고 오히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가 흔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가속적 임금 격차라고 하고요. 보상적 임금 격차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효율 임금 정책 혹은 효율성 이론입니다. 효율 임금 정책의 최종 목적은 이윤 극대화예요. 그리고 그게 기업에 더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게 결국 기업에 더 이익이 된다는 거고요.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 기업에 더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주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이렇지 않다는 게 바로 효율 임금 정책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불경기에도 임금 삭감하지 않고요. 고임금 유지합니다. 고임금이 고생산성을 가져온다고 보고요.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합니다. 효율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효율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효율 임금 정책에서 고임금의 효과요. 고임금을 지불하면 기업에 대해서 충성심, 귀속감,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고임금을 주면 직장 상실 비용, 잃었을 때 너무 손해가 많죠. 그래서 상실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하여금 스스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균형 임금을 지불한다. 이거 효율 임금 정책 아니에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게 효율 임금 정책입니다. 고임금은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키고요. 결국 신규 노동자 채용도 줄게 돼요. 그래서 신규 노동자의 채용 비용 줄고요. 훈련 비용 줍니다. 많은 훈련 비용을 지불한다. 이게 잘못된 오답이에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통제 상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고임금을 지불해서 노동자가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고임금을 지불하면 신규 채용할 때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져서 결국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도입의 목적이요. 주 목적은 임금 격차 해소고요. 생계비 보장이고요. 경영 합리화입니다. 물론 유효 수요 창출을 그다음에 구매력 증대, 경기 활성화의 측면이 일부 있지만 이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호하고 생계비 보장하고 소득 분배 개선하는 것이고요. 산업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생활고에서 오는 노동쟁이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효 수요의 억제, 이거는 최저임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일부 유효 수요가 창출되기도 해요. 저임금에 기초한 경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경영 합리화 혹은 산업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과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게 되고 품질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공정 경쟁이 확보되고요. 산업 간 직업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요. 어찌됐건 임금이 올랐으면요, 무조건 고용은 감소해요. 고용이 감소하면 다시 실업은 증가합니다. 청소년 취업이 촉진된다. 이거 오답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결국 숙련직 임금도 동반 상승합니다. 만약에 동반 상승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노동력의 질적 저하가 발생해요. 임금이 올랐으니까 결국 노동 공급량 증가하고요. 임금이 올랐으니까 결국 노동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 수요와 공급의 차이만큼이 잉여 인력이 발생하죠. 잉여 인력, 결국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노동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약에 탄력적이면 조금만 변화해도 그 수요와 공급의 갭이 커지죠. 그래서 결국 부정적 효과가 가장 커집니다. 하지만 비탄력적이면 임금 상승에도 상대적으로 노동 수요 감소기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결국 총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임금과 관계없이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 세제요, EITC의 효과입니다. EITC와 최저임금제 실시가 사중손실에 의한 총경제 후생을 확대 혹은 축소시키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EITC하고 최저임금제는 총경제를 확대시키는지 축소시키는지 밝혀진 바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하고요. EITC는 이론적으로 저생산,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저임금 심사위원회 구성이요. 한마디로 노사정입니다. 노는 근로자위원이고요. 사는 사용자위원이고요.
정은 아마도 공익위원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게 최저임금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최저임금에 예외되는 케이스요.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는다면 수습중 사원은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3개월 이내 한해서 제외로 둘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